공정한 기준으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겠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입니다.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충북 시민 여러분, 윤석열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겠습니다. 충북 시민 여러분, 윤석열입니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네, 여러분, 윤석열 후보를 충주 시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그렇게 많은 응원과 격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쌀쌀한 날씨에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이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정권 5년을 겪으면서 많이 실망하셨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철진한 운동권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국정을 맡아서는 큰일 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런 뜻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26년간 부정부패와만 싸워온 사람입니다. 제가 정치를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부정부패와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철진한 운동권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구축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까지 키워주셨지만 저 역시도 이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름에 소명으로서 나선 것입니다. 국정의 철학과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과거 40년, 50년 전에 우리나라가 권위주의 체제로서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모인 분들이
다양한 가치와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나라의 민주화를 바라고 헌신해 오신 분들은 지금은 정계에서 대부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청년으로서 열혈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순수한 마음에서 하신 분들은 다 떠나고 지금은 생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과거에 자기 운동권 족보를 팔면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난 40여 년간 정치권 주변을 맴돌면서 권력과 이권에 엄청나게 집착해온 사람들입니다. 부정부패, 정말 내로남불이고 남들이 하는 거는 부정부패고 자기들이 업자들하고 결탁해서 자금 만들고 돈 쓰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정부패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거 건드리면 야당 탄압이니 뭐니 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편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딱 쥐고 나니까 이제 본성이 드러난 겁니다. 저는 오랜 세월 부패와 싸워왔기 때문에 부정부패는 좌파 우파가 따로 없고 이쪽 저쪽 진영이 따로 없습니다. 자기의 공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사익을 취하고 이권과 결탁하면 그게 부정부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도덕과 윤리의 결함으로 벌어지는 개인적인 부정부패가 아니고 이 패거리 집단의 구조적인 부정부패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민주화 헌신 이러면서 벼슬은 또 엄청 좋아합니다. 벼슬은. 저도 검찰총장까지 하다가 작년 이맘때 제가 그냥 던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저도 공직생활 해봤습니다만은 이 벼슬이라는 게 하고 나오면 다 잊혀지고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벼슬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업에 종사를 안 하고 정치권 주변만 계속 맴돌다 보니까 그렇게 벼슬과 출세에 집착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청렴하냐? 턱도 없습니다. 바로 돈이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권하고는 아주 쉽게 손잡고 더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면 국민을 민주화라는 게 뭡니까?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민주화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국민을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한 선동과 세뇌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민주화가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마타도 엄청나게 살포합니다. 그것도 국민 속이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비리, 탄압이라고 떠들고 또 권력을 쥐고 있으면 검찰 이거 수사 못하게 수사하는 사람들 전부 날려서 지방으로 쫓아보내고 일을 못하게 만들면서 자기네 정권은 부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아니 국민을 자기들이 이권을 향유하고 자기들의 벼슬자리 권력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선거 때 공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자 맞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대통령 선거 열흘 앞두고 정치 교체라는 또 기만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정치 교체하고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죠. 또 우리 국민들이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정권 교체부터 해야죠. 그리고 이 철진한 이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만 몰입해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 못 버립니다. 이게 철지나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없는 거라고 해도 못 버리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갈아치우는 게 더 중요한 정치교체 아닙니까? 아니, 국민을 자기들이 벼슬 자리 없고 돈 벌고 하는데 필요한, 권력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요 공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부터 쳐내는 것이 진정한 정치 교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물타기 하기 위해 국민을 또 공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주구장창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내로남불의 날치기 통과에 상임위원장 독식에 아주 할 거는 다 해놓고 선거 열흘 앞두고 정치교체 하자고 나오니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자는 사람 맞습니까? 맨날 무슨 대통령제가 어떻고 내각제가 어떻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제 선호합니다. 왜냐?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심합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도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사실은 정치 개혁을 하려면 선거법부터 바꿔야 됩니다. 말만 다당제 할 게 아니라 이 민주당 보십시오. 다당제의 기반을 만든다고 2019년 말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배제하고 정의당하고 손잡고 그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켰죠. 그래놓고 정의당 뒤통수 쳤죠. 자기들이 위성정당 만들어서. 아니,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드니까 할 수 없이 만들었다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 선거법 동의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야합으로 선거법 개정을 했으니 의석수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놓고 정의당 뒤통수 쳐놓고 지금 무슨 정치개혁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빨리 이런 586 이 이념 패거리들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내각제 하는데 내각제라고 하는 거는요, 수상이나 총리가 매주 일주일에 하루씩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본회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고 증문즉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공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수상이나 총리가 되어야 운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치인들을 좀 싹이 될 만하다 하면 밟아오고 죽여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부터 많이 키워서 이런 자산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컷 대통령제 하면서 나쁜 짓은 다 해놓고 뭐 이제 와서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니까
뭐 총리를 국회 추천제로 하자는 놈 참 기도 안 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특검하라고 작년 9월부터 저와 우리 야당에서 이렇게 주장했건만 180석 갖고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며칠 전에 저하고 TV 토론할 때 특검하자고 하는 거 보셨죠? 이제 자기 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검찰이 사건 말아먹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면 특검은 수사 기한이 제한돼 있지만 검찰은 계속 할 수 있고 또 인원도 무제한으로 투입할 수 있는데 아니 특검보다 실체 진실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는데 검찰이 사건 말아먹을 때나 특검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좋습니다. 뭐 특검이든 검찰 수사든 간에 하여튼 이 사건의 실체를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노동자, 농민, 서민, 사회적 약자의 정당이고 국민의힘은 부자 정당이라고 맨날 비아냥거리죠. 한번 보십시오. 저 대장동을 한번 보십시오. 도시 개발을 하면은 저기서 돈 엄청 남았지 않습니까? 김만배 일당이 3억 5천만 원 들고 들어가서 8,500억 지금 빼먹었고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계속 돈이 1조까지 입금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국민의 돈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노동자와 약자의 편이라고 하면은 서민의 편이라고 하면은 맨날 무슨 기본주택에서 임대주택 뭐 100만 채를 공급하느냐 하는데 저 대장동 개발에서 8,500억 남은 거를 김만배 일당에게 줄 게 아니라 저 땅에다 임대주택을 좀 지어서 돈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좀 헐값에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살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뭐 기본주택이니 기본소득 이런 거 공약한다는 것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게 뭐 대장동 하나입니까?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면서 저지른 이 비리가 한두 개냐고요. 그럼 저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은 저 민주당은 또 뭡니까? 같이 썩었기 때문에 썩은 사람들은 썩은 사람 좋아합니다. 약점 많은 사람은 약점 많은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제가 이 586 운동권 이념에 빠진 사람들은 부패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도 부패했으니까 자기들하고 같이 부패한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또 한 번 멋진 권력과 이권을 더 누려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을 이렇게 보응으로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치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뻔뻔하고 참 기가 잘 노르십니까, 여러분? 저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는 자체가 국민을 모셔야 되는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공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 양식 있고 좀 괜찮은 정치인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저 무도한 세력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합니다. 말 함부로 했다가는 공천 안 주고 날려버려요. 자,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 부패한 사람들은 자기 이권 챙기는 데는 천재들입니다. 그러나 국민과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대처 보십시오. 그렇게 방역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했죠. 우리 자영업자 소상인들 피해 얼마나 봤습니까? 그 실손에 대해서 물어준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선거 앞두고 저는 벌써 작년 9월 16일부터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포퓰리즘이 하더니 선거가 다가오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영업자 실손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돈 다 물어주고 재정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과오와 실책이 너무 뻔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상의 자영업자들의 이 실손 보상은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작년 7월에 또 날치기 통과했어요. 이번에도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14조 이거 실손보상 아닙니다. 이것도 새벽에 우리 당에 통보도 안 하고 날치기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할 수 없이 사각지대 노인분들 보상 3조 추가해서 17조로 본회의 통과해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부를 맡게 되면 이거는 국가 재정이 좀 들어가더라도 헌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인들이 민주당 정권의 엉터리 방역 정책으로 입은 피해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보상해야 됩니다. 그게 헌법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시혜 베푸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잘 사는 선진국들 보십시오. 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존중하고 또 노동자의 노동가치와 권익을 존중하고 상식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그분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려면 그분들의 일터인 기업도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근로조건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죠. 악덕 기업주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데도 직원들 월급 제대로 안 주고 뒤로 다 비자금 만들어서 빼먹는 악덕 기업주는 그거는 사직 당국이 엄정하게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걸 아주 범죄자 취급을 해요. 이 운동권 정부는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서는 집권이 불가능한 정권입니다. 뭐 자기 안 찍어준 국민도 다 같은 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노동자, 농민, 서민, 약자지 민주당 정권 들어와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도요. 성장이라는 것이 소득이 올라가는 게 성장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얘기는 수레가 말을 끝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거 우리나라 노동자, 임금 근로자의 약 4%밖에 안 되는 강성 노조가 보호해주는 그런 노동자 편만 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6%의 노동자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까? 노동자 사이에서도 서로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균형 있게 조정해야 되는 게 정부 아니겠습니까?
저 강성노조가 저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에서 뭐 사람들 모이면은 수사해서 막 송치하고 이러면서 저 강성노조가 수천 명 모여서 시위하고 자기들 조건 더 올려달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코로나 방역 위반이라고 처벌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법 어기고 지네 마음대로 해도 이 정부는 그냥 놔둡니다. 그러니 저 4%밖에 안 되는 사람들하고 96%의 노동자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하겠습니까? 정권이 저 편을 드는데. 맞습니다. 지난번에 뉴스에서 저도 봤는데 그 파리바게트 샌드위치 날라든 그 운전기사를 이 강성노조 이 사람들이 차를 막고 내리게 해서 두들겨 패고 집단 린치를 가했다고 합니다. 저 그 사람들 구속됐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면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어디 신문에서 보셨어요? 저는 수사해서 입건해서 기소했다는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아니 이런 정부 굴리려고 우리가 피 같은 세금 낸 겁니까? 아니 국민 세금 걷어다가 세수까지 초과됐다는데 어디다가 쓴 겁니까 도대체?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뭐 이런 공약 저런 공약 많이 냈던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피 같은 세금 막 걷어들여 가지고 그걸로 자기네하고 결탁된 업자들한테 공공사업 불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기업이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이 멋진 호반의 도시 충주에도 기업들이 호텔도 짓고 회사도 설립하고 공장도 지으려고 몰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 지역의 청년과 또 중장년층들이 일할 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 세금 걷어갖고 자기하고 유착된 업자들 배만 부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뭐 도로 깔고 공공사업 한다고 해서 우리 여기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 볼 게 없습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자기 돈 싸들고 또 은행들이 그 기업인에게 대출해 주고 이렇게 해서 기업을 만들고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 머리 좋고 부지런한 우리 국민들을 다시 고용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거고 노동자를 위하는 거고 서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치를 잘 몰라서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임금 근로자가 도대체 노동자가 2,500만인데 왜 4%밖에 안 되는 저 강성노조하고만 손잡고 아주 저기하고 연애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냐 하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핵심 지지층의 수십만 소수의 핵심 지지층이 수천만의 엷은 지지층보다 선거에서는 훨씬 유용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언론기관 역할을 하나하나 하고 인터넷 온라인에서 사이버 공작하고 마타도 작업하고 여론몰이를 하기 때문에 밥만 먹으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냐? 이권이 결탁됐으니까. 자기네 4%만 무조건 지지해주는 정권인데 그 정권 위에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소수의 핵심 지지층을 놓지 않아야
정권도 잡고 연장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제 이런 거에 속아서 되겠습니까? 주인 행세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저 광화문에 가서 불법 시위한 강성 노조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 노동자, 임금 근로자 중에 봉급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돈 없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열악한 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 나갈 생각도 못합니다. 회사에 목이 깔딱깔딱 하는데 노조 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중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R&D, 과학기술 지원도 해주고 금융 지원도 해주고 또 좀 젊은 청년들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 준하는 이런 좀 연금 제도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서도 좀, 대기업은 몰라도 또 대기업에 갈 만한 청년들 좀 데려다 쓸 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노동자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는 부자도 배불리는 일이라고 늘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기업인이 따로 없고 노동자가 따로 없습니다. 같이 잘 살아야 같이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교조가 학생들 제대로 공부를 안 시킵니다. 시험도 못 보게 합니다. 학력평가도. 이게 나라의 지금 미래가, 이 뭐 불필요한 공부보다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가면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미래를 준비시켜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또 잘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의 교육도 엉망입니다. 그러고 수틀리면 그냥 태업을 해버리고 데모하고 나와서 시위하고 거기다가 뭐 하려고 나서면 하면서, 그러니까 정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큰일입니다. 이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사람들의 이 실체,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자들의 공작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이 우수하고 국민이 근면성실하기 때문에 방향만 맞고 정부가 나쁜 짓, 바보 같은 짓만 안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충주는 저도 학창시절부터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좋아하고 자주 찾아오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인들도 여기 투자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규제 풀어주고 기업인들 범죄시 안 하고 은행에서 충분히 자금 지원할 수 있게 해주면 외국 사람들은 안 들어오겠습니까, 여기에? 이 충주가 투자하기에 부적합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입니까? 아니죠? 정부만 이상한 짓 안 하면 여기에는 많은 투자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재정 투자는 교통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은 이어서 민간이 돈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역의 주민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저 패거리 정치꾼들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고 저와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정부를 맡게 되면 상식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 시키고 충주는 저절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부족한 건 많더라도 저와 국민의힘은 늘 국민 여러분께 정직한 정부,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